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을 겁니다. 왜 나는 늘 걱정을 달고 살까? 잠들기 전에도 내일 일이 떠올라 가슴이 두근거리고 별일 아닌데도 자꾸만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불안해지는 순간이 있죠. 걱정을 해도 달라지는 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마치 습관처럼 걱정에 매달리며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인생을 오래 살아온 수많은 현자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걱정은 삶을 좀먹는 독일 뿐이라고요. 1000명이 넘는 노인들을 인터뷰한 연구에서 그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걱정하며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걱정을 덜하고 조금 더 즐기며 살았더라면 내 인생은 훨씬 가볍고 행복했을 것이라는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제 주변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평생 걱정과 싸워온 조날론조라는 분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는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오래 겪으면서 늘 돈 걱정과 미래 걱정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깨달은 건 단순했습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죠. 그래서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걱정은 이제 그만해라. 걱정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는다. 짧지만 묵직한 이 한마디가 오히려 큰 울림을 줍니다. 또 다른 예로 제임스 후앙이라는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늘 사소한 일에도 걱정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일이 잘못되면 어쩌나?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갉아먹고 있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걱정을 해도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그 사실을 인정하자 그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해방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조언을 남겼습니다. 다가올 일을 걱정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사랑하고 즐기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도록 그냥 두어라. 그 말이 꼭 우리에게 해주는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는 앨리스 로세트라는 분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녀는 인생을 비교적 풍요롭고 재미있게 살았지만 돌아보면 걱정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는 헛수고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고 앞으로 일어날 일 역시 내 힘으로 결정할 수 없는데 그 사이에서 끊임없이 안달하며 걱정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가를 깨달은 겁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면 걱정 역시 그 상황을 바꾸지 못한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니 평생 따라다니던 걱정에서 벗어나 더 평온하게 살 수 있었다. 이 세 사람의 사례를 통해 공통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아니라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상에서 이 걱정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현자들의 조언을 토대로 몇 가지 실행 가능한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루에 단 하나의 걱정만 허락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건강도 걱정되고 돈도 걱정되고 인간관계나 미래도 걱정되죠. 하지만 모든 걸 동시에 붙잡으면 결국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오직 한 가지만 걱정하도록 스스로 제안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건강검진 결과가 걱정된다면 그 생각만 하고 나머지는 내려놓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걱정의 총량이 확 줄어듭니다. 둘째, 걱정 대신 대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걱정은 그냥 머릿속에서 맴돌 뿐 아무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비는 실제로 삶을 바꿔줍니다. 예를 들어 비가 올까 걱정되는 날에는 걱정하는 대신 우산을 챙기면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발표할 일이 걱정된다면 그냥 걱정만 하기보다 미리 대본을 쓰고 연습하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현자들이 말한 것처럼 걱정은 독이지만 대비는 삶을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셋째, 흘러가는 대로 두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마음이 걱정의 뿌리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죠. 그럴 때 억지로 붙잡기보다 그냥 흘러가도록 맡겨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시험이나 면접을 앞두고 있다면 최선을 다해 준비한 뒤 결과는 받아들이겠다고 마음을 놓는 겁니다. 걱정한다고 점수가 오르지 않고 불안해한다고 결과가 바뀌지 않으니까요. 그 순간을 받아들이고 흘려보내는 태도가 우리 마음을 지켜줍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은 단순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걱정에 쓰던 에너지를 줄이고 대신 현재를 살아가는 데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걱정은 언제나 우리를 붙잡으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걱정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손을 펴고 놓아버리면 생각보다 쉽게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현실에서는 쉽지 않지 않은가? 나도 걱정을 줄이고 싶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자들은 반복을 강조했습니다. 걱정은 독이다 라는 말을 매번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조금씩 달라진다고 말했죠. 처음엔 잘 안 되더라도 계속해서 연습하면 언젠가 내 삶에도 걱정이 줄어드는 순간이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걱정은 실제 문제와는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는 시간은 가치가 있지만 걱정하는 데 쓰는 시간은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을 찾는 데 시간을 쓰고 걱정하는 습관은 과감하게 줄여야 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삶은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단 하나입니다. 걱정을 줄이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훈련을 조금씩 일상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걱정 없는 삶은 단번에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한 번이라도 걱정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면 조금씩 달라지는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는 걱정을 줄이는 더 구체적인 실천법과 현자들이 직접 전해준 생활 속 지혜들을 이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걱정 없는 삶을 꿈꾸지만 실제로 걱정을 완전히 없애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자들이 강조한 핵심은 걱정을 억지로 없애려 애쓰기보다 걱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전략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걱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심리학적 전략과 생활 속 훈련법을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걱정의 성격을 분명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문제 해결을 혼동합니다. 걱정은 단순히 불안을 곱씹는 것이고 문제 해결은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일 중요한 발표가 있어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은 걱정입니다. 반면 발표 자료를 다시 점검하고 연습하는 것은 문제 해결입니다. 이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나면 걱정하는 시간을 줄이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행동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걱정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걱정을 머릿속에서 맴돌게 두는 대신 종이에 적어 내려가는 것만으로도 불안이 크게 완화된다고 말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단 10분이라도 종이에 내가 하고 있는 걱정을 모두 적습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 인간관계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 이렇게 적고 나면 머릿속에 있던 막연한 불안이 객관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 순간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구분할 수 있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내려놓을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걱정 시간 정하기입니다. 사람은 걱정을 멈추라고 하면 오히려 더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걱정을 금지하는 대신 하루 중 특정한 시간을 걱정 전용 시간으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저녁 식사 후 15분 동안은 마음껏 걱정을 하되 그 외의 시간에는 걱정을 미뤄두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걱정이 하루 전체를 차지하지 않고 내가 주도권을 갖고 걱정을 다루는 느낌을 얻게 됩니다. 네 번째 전략은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는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걱정은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긴장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불안할 때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가빠지며 온몸이 긴장합니다. 이때는 호흡을 의도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배가 부풀도록 호흡한 뒤 입으로 길게 내뱉으며 어깨와 목의 긴장을 풀어주는 겁니다. 짧게는 3분만 해도 몸이 안정되고 걱정의 힘이 약해집니다. 또한 걱정이 많을 때는 짧은 산책이나 스트레칭 같은 가벼운 신체 활동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걱정의 이면에 숨겨진 욕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걱정은 단순히 습관이 아니라 어떤 필요를 채우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가령 사랑하는 가족이 아플까봐 계속 걱정하는 것은 사실은 가족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럴 때는 걱정 자체를 탓하기보다 내 마음속에서 어떤 욕구가 나를 걱정하게 만드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욕구를 인정하면 걱정을 더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거나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행동으로 전환하는 것이죠. 6번째 전략은 삶을 신뢰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입니다. 걱정은 결국 미래를 통제할 수 없다는 두려움에서 옵니다. 하지만 현자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흘러가는 대로 두어야 한다. 받아들임은 무기력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이다. 이 태도를 기르기 위해 작은 것부터 연습할 수 있습니다. 버스가 늦게 오는 상황이나 계획이 조금 틀어지는 상황에서 억지로 통제하려 애쓰기보다 그냥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작은 수용의 경험이 쌓이면 큰 걱정 앞에서도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7번째 전략은 감사의 마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걱정은 결핍을 바라보는 시선이고 감사는 이미 가진 것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매일 자기 전에 오늘 고마운 일을 3가지씩 떠올리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아주 사소한 것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마신 순간, 친구의 메시지를 받은 순간. 이렇게 긍정적인 경험을 떠올리면 마음이 현재에 머무르고 걱정이 스며들 틈이 줄어듭니다. 8번째 전략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걱정은 고립될수록 커집니다. 혼자 끙끙대면 사소한 불안도 눈덩이처럼 불어나지만 누군가와 나누면 크기가 줄어듭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솔직하게 나누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인생의 현자들이 강조한 것도 결국 사람 사이의 연결이었습니다. 걱정을 나누는 순간 우리는 이미 절반은 가벼워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걱정을 다루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맞는 전략을 찾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걱정 일기를 써보고 내일은 호흡법을 연습해보는 식으로 작게 시작하면 어느새 걱정이 내 삶을 덜 지배하게 됩니다. 걱정 없는 삶은 비현실적인 이상이 아닙니다. 조금씩 걱정의 양을 줄이고 지금 이 순간에 더 집중하는 훈련을 통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걱정을 가장 많이 하시나요? 그리고 그 걱정을 줄이기 위해 어떤 방법을 쓰고 계신가요? 댓글로 함께 나누면 서로의 지혜가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걱정을 줄이고 더 가볍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